그럼 문제를 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번에 보시게 되면 표 1에서 점수, 표 1에서 점수를 이용하여 응시 인원수와 결시 인원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요 응시 인원수는 우리 요 응시 인원수는 지금 숫자 셀의 개수고 결시 인원수는 공백의 개수예요. 그래서 요 카운트는 우리가 요 점수가 응시 인원수, 그러니까 요거 85, 75, 95가 들어가 있는 인원수가 몇 개인지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함수로 구해야 돼요? 카운트로. 그죠? 그래서 이 셀에다가 클릭해 놓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뭐 들어가셔야 돼요? 카운트. COUNT. 없으면 검색을 해 주셔야 돼요. 카운트로. COUNT. 카운트로 검색을 해 주시고, 항상 함수를 검색을 하실 때는 쓰시고 나서 엔터를 눌러 주셔서 요 부분이 파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내가 원하는 함수가 선택이 되어 있는지 꼭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있는 뭐를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 주시게 되면 요 카운트, 여기는 지우셔야 되겠죠? 요거 나와 있는 내용은 지워주시고, 우리가 지금 점수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구하는 거니까 어디를 범위를 지정하시면 돼요? 여기 응시 인원수에 해당이 되는 요 점수가 해당이 되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시게 되면 이 카운트라고 하는 함수는 셀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빈칸을 뺀 나머지만 우리가 개수가 구해져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몇 명이 나왔어요? 3명이 나오는 거예요. 확인 버튼을 눌러놔 주시면 되고, 그다음 밑에 요 밑에 칸에 가서는 지금 보면은 결시 인원수예요. 그러면 여기 시험을 지금 박재범이 응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없는 거죠. 그거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함수 마법사는 요 fx로 생긴 게 함수 마법사라고 그랬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 주시고, 요번에는 카운트 블링크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BLANK 카운트 블링크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 범위는 어디가 돼야 돼요? 기존에 있던 범위는 좀 지워주셔야 됩니다. 지금 똑같죠? 범위는 이 85부터 95가 있는 곳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빈칸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카운트 블링크는 빈칸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빈칸이 지금 몇 개 있어요?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 뭐가 나왔냐면 1이 나온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카운트라고 하는 이 함수는 요 수식 입력줄에 나와 있는 이 카운트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곳에 셀의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뭐는 카운트 블링크라고 하는 이 함수는 내가 범위 지정한 곳에서 뭐가 있는 빈칸의 개수가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그쵸? 그럼 만약에 제가 여기다 놓고 저만 지금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에다가 카운트 A라고 만약에 했어요. 저 카운트 A라는 함수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다 범위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나와요? 비어있지 않는 셀의 개수가 되니까 얘도 똑같이 3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학생 수가 몇 명이다 물어보게 되면 여기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학생 수 전체 인원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4명이 나오는 거죠.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의 함수는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단독으로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아.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이거는 그냥 이 함수가 어떤 함수다라고 하는 거를 보기 위해서 문제가 지금 나와 있었던 거지, 이 시험 문제가 이런 유형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2번 문제로 가주셔서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표 2에서 소속이 H3, H7이죠. 요 소속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소속에서 누구의 기획부에 요 기획부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요 기획부의 차원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SUMIF, COUNTIF, AVERAGEIF 함수 중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우리 뭐 써야 돼요? 이거 COUNTIF를 해야 되겠죠? 조건에 맞는 개수야. 그죠? 그래서 답이 나와야 되는 셀에다가 클릭해 놓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COUNTIF라고 검색을 하셔야 되겠죠? COUNTIF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COUNTIF로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2칸이 나올 거예요. SUMIF는 3칸이 나왔었어요, 어제. 그죠? 렌지, 크리테리어, 썸 렌지가 하나가 더 있었어. 그죠? 그런데 요 카운트 if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칸만 있어요? 2칸만 있습니다. 요 첫 번째 칸에 조건 범위, 요 두 번째 칸에다가 조건을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칸에는 조건이 바로 어디가 되는 거예요? 요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게 요
기획부 요 소속이 있는 부분이 조건 범위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를 여기서 요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요 렌즈라고 나와 있는 거는 범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조건에다가는 뭐라고 써야 돼요? 기획부라고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요 범위 안에서 기획부가 몇 개냐 이거 개수를 쓰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 count if라고 하는 요 함수는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잠깐 보면 여기 0이라고 지금 이렇게 뜨고 있잖아요. 이게 0이 아닌데 그쵸? 그런데 이게 큰 따옴표가 안 들어가서 이게 0이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저절로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큰 따옴표가 들어가져요. 그러면서 여기 정답이 얼마로 나와요? 3개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어제 썸이프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내가 입력을 할 때는 어디에? 이 조건에 꼭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큰 따옴표 안에다 적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필기시험으로 문제에 나왔을 때는 이 큰 따옴표가 기획부에 없다 그러면 걔는 정답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요 기획부라고 하는 이 조건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양쪽에 큰 따옴표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3이 답이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3번 문제에 가서 보시게 되면 표 3에서 구분이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가 구분이죠. 이 부분, 요 구분이 국산이면서 판매 총액, 또 판매 총액이 여기 또 있네요. 조건이 또 있어. 판매 총액이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인 과일의 개수를 셀에 계산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또 하나 또 조건이 전제 조건이 하나가 더 있네요. 계산된 과일수 뒤에다가 뭐를 붙이라 그랬어요. 개를 포함하여 표시. 그래서 3개, 뭐 4개 이렇게 개자를 넣으라고 했어요. 이거 맨 나중에 하면 되겠지. 주어진 함수는 SUMIFS, AVERAGE-IFS, COUNT-IFS 이 중에서 고르라고 했는데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조건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나왔으니까 COUNT-IF-S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조건이 1개예요, 2개예요, 3개예요. 이게 조건이 지금 구분이 모인 거, 국산인 게 하나의 조건이 있는 거고 판매 총액은 20만원 이상인 거 두 번째 조건이죠. 또 뭐가? 판매 총액이 또 얼마인 거? 30만원 미만인 거. 조건이 3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2번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count if 항상 함수 문제를 풀 때는 답이 나와야 되는 셀에다 클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클릭을 해놓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count if s를 적어주세요. if s count if s라고 하는 함수를 구해주시면 조건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이렇게 S자가 붙는다 그랬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은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왔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얘가 112로 나와 있잖아요. 얘가 한 세트야. 얘를 다 지정을 하면 칸이 또 늘어나요. 그죠? 그럼 맨 처음에 요거 1은 조건 범위야. 그럼 우리 첫 번째 조건은 구분이 모인 거, 국산인 거. 그러니까 조건 범위가 해당이 되는 부분을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해주고 이 부분 중에서 우리는 누군 것만 필요해? 국산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칸에다 뭐라고 적어야 돼요? 국산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국산이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큰 따옴표가 안 나왔지만 커서를 이동을 하면 저절로 큰 따옴표가 생겨요. 그죠? 그래서 이 큰 따옴표가 생기는 거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두 번째 칸이 이렇게 생겨서 두 번째 조건을 쓰라고 하는 칸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번에는 조건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판매 총액 이 부분이야. 이 부분. 그래서 이 두 번째 조건의 범위는 이 부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판매 총액이 먼저 어떤 거 얼마로 해야 되냐면 20만원 이상이에요. 이상이라고 하는 기호는 우리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이상이죠. 이게 크거나 같다. 그죠? 이상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 크거나 같다 20만원. 일시, 100, 1000만, 10만. 동그라미 개수 잘 보셔야 됩니다. 20만원. 두 번째 조건이 이제 됐어요. 또 조건이 또 있어. 또 뭐가? 판매 총액이 요걸 해주시면 돼. 그래서 칸이 안 생기면 탭키 눌러주면 칸 생깁니다. 칸이 저절로 안 생기면 여러분들이 키보드에서 탭을 눌러주시면은 요 칸이 생겨요. 판매 총액이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이라 그랬어요. 미만이라는 거는 이게 미만이죠. 작다. 기호가 이게 미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 칸에다가는 미만 30만원, 일시, 100, 1000만, 10만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보시면 얘가 첫 번째 조건
얘가 두 번째 조건. 이게 위에가 이제 그림이 가려져서 이게 첫 번째 조건, 2라고 나와 있는 게 두 번째 조건, 얘가 세 번째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마지막 칸도 저절로 큰 따옴표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그래서 총 개수가 몇 개가 나왔어요? 2개. 2개 나왔죠? 근데 이걸로 끝내면 안 돼. 뒤에다가 개라고 하는 걸 붙이라 그랬어요. 이 개라는 거를 붙일 때는 우리가 어디에다가 요 수식 입력줄 있죠? 이 줄이 수식 입력줄이죠? 이 수식 입력줄 맨 끝에다가 커서를 놓고 어떤 연산자? 연결 연산자 n%. 7자 위에 있죠? 키보드 7자 위에 있으니까 이 n%를 넣어주시고 개를 그냥 개라고 쓰면 안 되고 큰 따옴표 안에다가 개라고 적어야 돼요.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다가 개라고 넣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n% 넣어주시고 양쪽에 이 개를 큰 따옴표를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개를 적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어디에다가 수식 입력줄 맨 끝에서.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몇 개라고 나와요? 2개. 이제 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 좀 한번 같이 볼게요. 문제를 읽을 때, 이 문제가 의도하는 게 뭔지를 읽으면서 좀 파악이 되셔야 돼요. 표 4에서 점수, 요 점수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에요. 이 점수에서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3위로 점수에 표시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숫자 뒤에다가는 점을 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함수들 중에서 어떤 함수를 써야 되는지를 골라야 되는데 large라는 함수, max, small, min이 있어요. 아까 우리 요 max라고 하는 거는 수들 중에서 가장 큰 거, min이라고 하는 건 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거, large라고 하는 거는 수가 있는 수들 중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할 때는 large고, small이라고 하는 함수는 수들 중에서 몇 번째로 작은 거를 구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세 번째로 높은 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라지를 써야 돼요. 라지로. 가장 큰 거 구하라면 맥스 쓰면 되겠지. 그죠? 그런데 몇 번째라고 하는 걸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라지라는 함수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라지를 검색을 해주셔야 되겠죠. LARGE 라지라는 함수로 검색을 해주시고 라지라는 함수로 검색을 해주시고요. 라지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라지나 스몰은 라지하고 이 스몰의 함수에 들어가면 이렇게 두 칸이 이렇게 떠요. 그런데 여기 어레이라고 하는 거는 범위야. 이 렌즈라는 말하고 똑같아. 이 어레이라는 말은 범위예요. 범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범위를 지정해야 되냐면 이 점수 안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K라고 하는 게 바로 몇 번째로 큰 거. K가 몇 번째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세 번째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뭐를 적어야 되냐면 3을 적어 주셔야 되겠지. 두 번째로 큰 거다 그러면 2. 가장 큰 거 구하라고 하면은 1을 적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요 점수 요 범위 안에서 지금 몇 번째로 큰 거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큰 답이 지금 얼마다? 87이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확인 눌러주시고 87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 뒤에다가 우리가 점을 붙여야 돼요. 그럼 아까 단위 넣을 때는 수식 입력줄 맨 끝에다가 넣고 그다음 끝에다 놓고 엔드 연산자 큰 따옴표 안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돼요? 점. 이렇게 해서 적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수식 입력줄 맨 끝에서 지정해서 여기 엔드 연산자를 넣어서 단위를 점을 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 이런 거는 난이도 하에 해당이 되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 이렇게 라지를 구하라는 함수는 출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라지의 의미를 지금 풀어보기 위해서 나온 거죠.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5번 문제 이런 거는 나올 확률이 있어요. 얘네들은 지금 보면 부서명이 영업부 그러니까 조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지금 얘네들 이 부서명이에요. 부서명이 누구인 영업부인 사원들의 기본급의 평균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 기본급의 평균을 구하라 그랬어요. 누구 거만 풀어야 돼? 누구 거에만 구해야 되냐면 영업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거 3개. 그러니까 요 3개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지. 결국에는. 영업부의 기본급의 평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3개가 영업부고 3개는 홍보부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 3개의 평균값을 구하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데 조건이 또 있어요. 영업부 사원들의 기본급 평균은 100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라고 나와 있죠. 이 말을 보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예시를 보라 그랬어요. 예시에 보면은
12,345라고 하는 12,345라고 하는 이 숫자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금 보면 12,000원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0이 땡처리가 3개죠. 그러면 3에다가 이게 정수, 양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3의 자리야. 그죠? 이 자릿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3의 자리입니다. 소수점, 이거를 정수를 표기하라 그런다 그러면 자릿수가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소수점 첫째 자리는 1이고 둘째 자리는 2가 되고 소수점 셋째 자리는 3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정수 앞에 있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붙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지금 땡처리가 3개가 됐기 때문에 자릿수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요 문제를 풀 때는 에버리지 if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라운드 다운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결과가 내림에서 출력돼서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마지막에 행사를 하게 되는 영향이 미쳐지는 함수가 먼저 들어가줘야 돼.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면 얘를 내림해야 되잖아요. 그 내림이 나중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럼 라운드 다운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클릭을 하셔서 문제에 에버리지 if가 먼저 나왔다고 얘를 먼저 들어가면 안 돼요.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라운드 다운으로 가주셔야 돼. ROUND WN, ROUND, DOWN,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로 들어가 주시면 내림, 라운드 업은 올림, 라운드는 반올림 해주는 함수라 그랬죠.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라운드나 라운드 업이나 라운드 다운 이렇게 두 칸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지정해야 되는 게 이 넘버 디지트야. 이 자릿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까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 먼저 마이너스 3이라고 적어주시는 거야. 요 넘버, 넘 디지트라고 나와있는 칸에다가 마이너스 3을 먼저 적어주시는 거야. 그리고 반드시 커서를 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 여기다 놓고 여기서 함수를 추가하면 여기에 에버리지 if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커서를 어디로? 요 넘버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 거야. 넘버로 이동을 해놓고 넘버 어떤 수를 마이너스 3까지 자릿수로 내림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커서를 여기다 이동하시고 이름 상자. 이름 상자가 어디예요? 이 부분이 이름 상자죠? 여기에 가셔서 우리 여기 마지막에 있는 요 역삼각형 모양을 눌러주셔서 여기 목록에 에버리지 if가 있다 그러면 선택해 주시면 되겠지만 지금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함수 추가로 들어가셔서 다시 검색을 하세요. AVER, AGE, if 다시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에버리지 if로 들어가 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가 이렇게 삐뚤삐뚤하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들쑥날쑥 이렇게 하잖아요. 줄이 안 맞아 있죠. 이럴 경우에는 수식 입력줄에서 에버리지 if를 한번 클릭하면 얘네들이 예쁘게 나와요. 그죠? 에버리지 if를 한번 클릭하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예쁘게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칸에 클릭하고 이 첫 번째 칸은 count if, sum if랑 똑같아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곳의 범위, 두 번째 칸은 조건을 입력을 하고 세 번째 칸은 average range라 그랬잖아요. 계산을 하고자 하는,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곳의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칸은 영업부부터 홍보부까지 이 조건이, 부서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부서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조건에다가는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영업부라고 적어야 되겠죠. 이 조건에다가는 영업부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칸에다가 영업부라고 적어주시고 여기는 평균 범위니까 우리가 영업부 기본급에 대한 평균이니까 여기 범위는 어디가 돼요? 기본급이 있는 곳을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지. 이렇게 조건 범위는 부서명이 되는 거고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 기본급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조건은 뭐라 그랬어요? 영업부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건에다가 영업부라고 적은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곳의 범위, 두 번째 칸에는 조건을 직접 입력하시는 거고 세 번째 칸에는 계산을 해야 되는 곳에 기본급에 대한 범위를 지정을 한 거예요. 그죠? 요 순서는 에버리지 if, sum if, count if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 잠깐 보시게 되면 원래는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앞에 여기 앞에 뭐가 있어서 라운드 다운이 이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출력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쵸? 세 자리가 다 6666, 6666이 다 뭐가 되는 거야? 땡처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요런 문제는
빈도수가 있죠. 실제 여러분들이 요 문제 5문제 중에 한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도 지금 보시면 성별이 여이면서 결과가 승진인 사원들의 총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조건이 하나, 또 여기 있는 조건이 2개. 조건이 지금 2개가 있어요. 2개에 해당하는 평균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어진 함수는 average if s야. 왜? 조건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average if s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은 승진 여사원의 총점 평균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회시하라 그랬죠. 이 말을 보고 이해를 하셔도 되지만 난 이 말을 보고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예시를 보면 돼요. 12.34가 얼마로 바뀌었냐면 12.4로 해서 점 뒤에 소수점 자릿수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럼 자릿수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1이 돼야 돼요. 그 얘도 마찬가지로 무슨 함수가 먼저 들어가야 되냐면 라운드 업이지. 그죠? 요 칸에다 클릭하셔서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라운드 업에 들어가셔야 돼요. ROUND 업. 이 라운드 업이라고 하는 함수는 올림수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어떻게 하냐 하면 올리는 거예요. 결과값을 올려주는 거예요. 라운드 업을 들어가 주시고, 그리고 나서 라운드 업을 들어가 주시고, 라운드 업을 안 들어갔네 저는. 엔터를 안 눌러서 그래요. 그쵸? ROUND 업. 엔터를 눌러야 돼. 그쵸? 안 눌러주게 되면 저처럼 그 전에 사용했던 함수가 나와버려요. 그죠? 그렇게 라운드업에 들어가면 아까 라운드 다운하고 마찬가지로 2칸이 나오죠? 그럼 자릿수를 먼저 써야 돼요. 여기다 자릿수가 얼마? 1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1을 적어주시고, 넘버라고 나와있는 칸에다가 클릭을 해놓고 함수 추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요 이름 상자로 가야 된다 그랬죠. 여기 이름 상자에 가서 여기 가서 목록에서 우리가 average if s를 찾아야 돼요. 없으면 함수 추가로 가셔서 검색하셔야지. average if s average if s로 들어가 주셔야 되는 겁니다. average if s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뭐 이상할 게 좀 보인다라고 하시게 되면 수식 입력지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좀 바르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average if s는 복수 개념인 거잖아요. average if랑 다르게 계산을 해야 되는 계산 범위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average range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이 먼저 나와서 우리가 뭐에 대한 평균을 구해야 되냐면 총점에 대한 평균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의 범위는 여기가 되니까 이쪽을 범위를 지정하셔야 돼요. 그죠? 요 average range라고 하는 거는 실제 계산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범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위 지정할 때 요 총점이 있는 곳을 범위를 지정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은 뭐였어요? 성별이 여인 거야. 성별이 여인 거. 그럼 성별이 입력되어 있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성별이 있는 곳을 범위를 지정하시고, 두 번째 칸에다가 성별에다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여지모. 그죠? 요 성별 중에서 남자 여자가 혼합이 되어 있는 성별 중에서 우리는 여자들 거만 구한대요. 여자들. 또 여자들 중에서도 또 어떤 거? 여자들 중에서도 결과가 뭐인 거요? 승진. 그럼 이 부분을 또 범위를 지정해야 되겠지. 결과들 중에서 뭐에 만족하는? 승진에 만족하는. 승진. 그죠?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겁니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average if s에서는 복수 개념에서는 첫 번째 계산 범위가 먼저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 2개가 조건 범위 첫 번째, 얘네들 2개가 조건에 관련된 거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건 범위, 조건 범위, 조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90.8인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90.8로 표기가 돼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되는 함수 문제입니다. 그 다음 이제 순위가 나왔어. 우리 순위. 요 순위가 7번에 보면 순위가 나왔습니다. 요 7번 한번 봐볼게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매출 이익에 대한 순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거기서 보시게 되면 매출 이익이 큰 값이 몇 등이 된대요? 1등이 된대요.
보통 우리가 순위를 구한다. 너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봤는데 너 반에서 몇 등 했어? 라고 했을 때는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등이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하는 랭크 함수도 숫자가 큰 게 보통 1등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면 매출이익이 큰 값이 1이다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보통 랭크 함수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작은 값이 1등이라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야. 그쵸? 근데 지금 큰 값이 1등이라고 하는 거는 내림차순의 순위를 구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순위 뒤에다가 또 뭐를 붙이라 그랬어요? 위. 그리고 주어진 함수는 rank.eq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칸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rank.eq. 근데 랭크만 써도 검색은 되기도 해요. 랭크만 쓰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서 골라주셔도 돼요. 랭크라고 검색을 하시고 아래쪽에서 rank.eq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랭크 함수에 들어가면 이렇게 세 칸이 나옵니다. 세 칸이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커서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여기에다 넣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누구의 등수를 구하려고 하는 거냐면 요 314의 요 위에 이 숫자에 대한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만 구하고 우리 채우기를 할 거잖아. 맞죠? 그러면 이 314라고 하는 요 숫자는 여기 안에서 얘가 몇 등 했는지 구하는 거죠. 그리고 요 307이라고 하는 요 숫자도 요 전체 안에서 몇 등인지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131이라고 하는 요 숫자도 요 전체 안에서 몇 등 했는지 구하는 거고, 요 399라고 하는 숫자도 요 전체에서 몇 등 했는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276이라고 하는 요 숫자도 여기 안에서 몇 등 했는지 구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의미를 되게 잘 알아두셔야 돼. 뭐냐면 이 첫 번째 칸에 이 넘버라고 하는 거는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이 첫 번째 수가 되는 거야.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넘버는 314가 들어가 있는 셀을 선택을 하시면 돼. 그럼 요 범위는 아래로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당연히 D32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D33, D34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게 맞죠? 얘는 당연히 왜 우리는 요거 하나만 구할 거지 얘를 따로따로 다 구할 거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D32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요 두 번째 칸이 여기가 되게 중요한 거야. 이 부분이. 요 REF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요 부분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서 요 314라고 하는 숫자를 어디에서 등수를 구할 거냐? 이 전체에서 구할 거잖아요. 그쵸? 요 범위를 여기 REF에다가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는 거야. 여기를 지정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변해야 돼요? 변하지 말아야 돼요? 아까 제가 일일이 얘가 기준일 때 전체가 여기고 307이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는 여기가 되는 거고 131이 기준이 돼도 전체가 여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 전체 이 범위가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절대 안 되니까 무슨 참조 들어가야 돼요? 절대 참조 들어가야 되는 거지. 얘는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무슨 참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뭐 눌러주셔야 돼? 이거 범위 이렇게 지정해놓고 F4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은 D에다 놓고 F4를 누르면 D36에만 들어가. 그쵸? 그래서 요거 F4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F4를 한번 누르니까 다 앞에 뭐뭐가 들어갔어요. 달러 기호가 다 들어가 있죠? 네, 얘네들 이런 주소는 무슨 주소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 절대 주소가 되는 거야. 이거를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 랭크 함수는 전체 범위는 무슨 참조가 들어간다? 절대 참조가 들어간다라는 거를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다른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범위는 꼭 반드시 무슨 참조가 돼야 된다? 절대 참조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밑에 올더 좀 잠깐 한번 봐볼게요. 여기 올더라고 나와 있는 칸. 요 칸은 순위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순서대로 순위를 구할 건지 그 순위를 정할 방법을 지정하는 건데 여기 보면 0이나 생략을 하면 보통 내림차순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거는 큰 숫자가 1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큰 순위가 1등 큰 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생략을 해버려도 돼. 생략을 안 하려고 한다면 0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략을 할 거고 0이 아닌 값, 여기서 0이 아닌 값이라고 하는 거 1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1을 입력을 하게 되면 오름차순이 돼. 그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작은 숫자가 1등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매출이익이 작은 값이 1위. 작은 값이 아니면 오름차순 순으로 정렬을, 그러니까 순위를 구해라 그러면 여기다가 마지막에다 꼭 뭐를 적어야 돼요? 1을 적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하는 거는 어떤 순서대로 내림차순으로 구한다라는 거. 큰 숫자가 몇 등이 되는 거예요?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숫자가 1등이 돼야 된다. 오름차순으로 구하라. 그런 말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 마지막 올더라고 나와있는 칸에다 꼭 뭐를 적어야 돼요? 1을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는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야. 그쵸? 그리고 여기는 꼭 절대참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쵸? 이렇게 구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얘는 2등 했어. 요거는 314라고 하는 숫자는 2등을 했고요.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면 되긴 되는데 요 채우기 핸들을 하기 전에 뒤에다가 위를 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위 입력해놓고 채우기 핸들 해야 되겠지. 그래서 수식 입력지를 가셔서 엔드 연산자 집어넣고 위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이 위.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요. D31은요, D34, 34, 35로 바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절대참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채우기 핸들 해도 안 바뀌겠지. 그죠? 한번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셀 주소 확인하면 D33으로 바뀌었지만 D는 안 바뀌었고 또 얘는 바뀌었는데 범위는 안 바뀌었고 이 전체 범위의 절대참조를 안 하게 되면은 이 마지막에 있는 애는요 무조건 1등이에요. 왜냐면 자기 밑으로는 어떤 숫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밀리게 되니까 1등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동일한 숫자가 등수가 되게 많이 표기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절대 참조를 안 할 확률이 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요거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랭크 함수에서는 반드시 전체 범위는 무슨 참조를 해야 된다? 절대 참조를 해야 된다라는 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은 얘지만 우리가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이 전체 범위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우리 여기 문제 8번에 있는 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재고량이 여기 보면 요 재고량이라고 했어요. 여기 재고량. 요 재고량이 전체 평균 이상인 제품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거 재고량이 만약에 20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그냥 크거나 같다 20이라고 적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평균값을 지금 알아야 몰라요. 평균값이 이게 24, 6, 12, 33의 평균값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르니까 여기다 20이든 뭐 15라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count if나 sum if나 average if 함수에 요 할 때 조건 안에 뭐가 들어갈 때 함수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요렇게 공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공식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 상태에서 count if 한번 들어가 보세요. count if라는 함수에 우선 일단 들어간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count if 함수에 들어가 주시면 count if라고 하는 함수는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 건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 재고량이 평균값 이상인 게 몇 개인지 물어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균값을 모른단 말이야. 평균값을. 그럼 맨 첫 번째 조건 범위는 여기죠. 이 재고량이 들어가 있는 곳에서 평균값 이상인 게 몇 개인지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상이라는 기호는 알아. 그런데 이게 평균값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공식에 대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 공식에. 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공식을 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부등호를 어디 안에다 넣어야 돼요? 이상이라고 하는 거를 이 부등호 안에다 넣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뒤에 에버리지를 적어야 되는 거야. AVER, AGE. 그리고 여기서 범위를 여기 가로 안에다 이 범위를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어떤 평균값하고 요 이상이라고 하는 부등호가 합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큰 따옴표 안에다가 이상을 넣어줘요. 큰 따옴표 안에다가 이상. 그냥 20 이상이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돼. 20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크거나 같다 20 그냥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끝나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평균값이 20인지 30인지 15인지 몰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등호 안에다가 연산자, 부등호 연산자, 비교 연산자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연결 연산자. 요 부등호랑 뒤에는 함수를 연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다 에버레이지를 적어주시면 돼요. A, V, E, R, A, G, E. 그리고 여기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 8번 문제에서는 그 count if 함수 안에 조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 경우 함수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요 공식에 여러분들이 꼭 대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 함수명은 에버리지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함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입력을 했을 때는 가로를 열고 닫아야 된다 그랬죠. 처음 우리가 직접 썼을 때는. 그리고 해당하는 곳에 범위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함수는 복잡한 함수가 나오진 않겠죠.
뭐 평균이나 뭐 메디안이나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부분의 함수가 나올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여기 재고량이 뭐 20 이상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거나 같다 그냥 20이라고 써버리면 간단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쓸 수 없는 이유가 요거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요거를. 이게 20인지 얼마인지 이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요 공식에 대입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count if라고 하는 함수에 들어가서 요 첫 번째 렌지라고 하는 거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곳의 범위잖아요. 그래서 조건 범위를 지정을 하고 요 조건을 써야 되는데 요 조건이 평균 요 재고량 평균 이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상이라고 하는 기호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큰 따옴표 안에다가 이상이라는 기호를 넣어 주시고 그리고 요 부등호 이상이라는 거하고 평균값을 이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연결 연산자 뭐를 넣어주는 거예요? AND 연산자를 넣어주는 거지. 그리고 평균을 구해야 되는 함수가 에버리지니까 어떻게 해요? 에버리지를 입력을 해주시는 거야. 그리고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를 드래그 해주시게 되면은 이 평균값이 어디에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 이렇게 나타나죠. 이게 평균 이상이라고 하는 거. 그죠? 요렇게 입력을 해줬을 때 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공식에 요걸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요 공식은 지금 count if하고 나왔지만 sum if가 나올 수도 있잖아. sum if에서도 요 조건에 뭐 맞는 어디에 합계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average if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count if, average if, 그 다음에 sum if 안에 조건에 함수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꼭 요 공식의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가 나온 거예요. 그죠?